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또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죠. 제약 바이오주도 이 미국 현지 쪽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오주 트렌드 그리고 ETF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조한깃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미국인이세요? 네, 미국 사람. 네, 저희 프로그램에 미국인이 나오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인 나오셨으니까 관세 왜 이렇게 때립니까 한국에다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시겠죠? 한국에 사신 지 한 6년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뭐 하나씩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뭐 사실 경기 방어주 성격도 갖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볼 섹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미국 바이오 섹터는 지금 화두가 뭔가요, 요즘에? 네, 계속해서 빅파마 글로벌 바이오텍에서는 주요 이슈가 GLP-1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이전에 그 일론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비만 치료약을 복용하고 크게 웨이트 감소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주사 제형으로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구형으로도 출시될 것 때문에 시장이 더 크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또 JP 모건에 의하면 2030년에 되면요, 전 세계 인구의 9%가 이런 비만 치료제 약을 복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한 1,000억 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계속해서 인기군요. 올해까지도 비만 치료제 트렌드 이어지고 있다. 제 주변에도 사실 뭐 벌써 위고비 찾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 열풍의 최대 수혜주는 노보 노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일라일리입니다. 일라이릴리. 네. 관련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라일리 같은 빅파마들은 기본적으로 방어주 성격으로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고 배당들을 늘리고 하는데요. 간혹 비만 치료 같이 혁신적인 것을 출시하면 단기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해당 기업 주가 차트는 매우 상승했습니다. 일라일리의 주가는 다른 빅파마 대비해서 5년간 가장 많이 아웃퍼폼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 429% 올랐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 말씀을 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말고 뭐 다른 분야는 각광받는 쪽이 없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이제 인구의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알츠하이머요. 네. 네. 그 WHO에 따르면 2023년 알츠하이머 환자 수는 5,500만 명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50년까지 가면 1.1억 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만 690만 명이 있고요. 65세인 인구 중에 9명 중에 1명이 알츠하이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2023년, 24년에 바이오제널 레캠비와 일라리의 도네나비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을 출시하면서 아직은 전체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게 2030년 되면 10조 원 이상의 치료제 시장을 형성하면서 전체 뇌질환 치료제 시장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중이 뇌질환 치료제 시장 전체에서 비중이 작지만 대략 한 1%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한 13%까지 2030년이 되면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도 각광을 받고 또 바이오젠과 일라이릴리가 지금 여기서 좀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또 일라이릴리 들어가는데 올해 알츠하이머 쪽에서 좀 기대할 만한 뭐 이벤트라든지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삼성물산에서 출자한 벤처 펀드에서 C2N 다이너스틱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그 알츠하이머 진단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고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피 검사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C2N 다이너스틱스 FDA 허가를 받으면 이런 바로넥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바이오젠이 이제 레캠비를 SC 제형으로 FDA 허가를 8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투여를 받게 있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잠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매니저님 조남이 조 한자 기자시지 않습니까? 저게 그 오타가 아니라 정말 기자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이름이 저렇게 지어진? 그 하나의 큰 기둥이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오타를 쓴 게 아닙니다. 하나의 큰 기둥이다. 이런 걸 우리 시청자분들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뇌질환 치료제 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얼마 전에 지금 4조 원대 기술 수출, 기술 이전 호재가 있었던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ABL 바이오. 네, 맞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네,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blood-brain barrier라고 혈내관을 통과하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IGF-1R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스닥 상장사 경쟁사들은 이제 트랜스페런 리셉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항체나 스몰 안을 더 잘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글로벌하게 경쟁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의 추가 기술 이전도 추진하겠다라고 오늘 ABL 바이오 대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 바이오 기업들의 M&A 시장만 보더라도 이 뇌질환 치료제가 유망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제 트럼프 정권 아래 M&A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24년에 기술 이전이나 M&A 동향을 보면요, 대부분 자가면역이나 암 질환이나 뇌 질환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블록버스터 M&A들이 모두 다 뇌 질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존슨 앤 존슨이 146억 불을 주고 정신질환 치료제 회사 인터셀러 테라피틱스를 인수했고요. 네. 24년 2월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코비라는 큰 빅파마가 조현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카로나 테라피틱스를 140억 불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네. 계속 M&A 시장에서도 뇌질환 치료제 유망한 M&A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종목하면은 일라이릴인가요? 이건 어디를 봐야 되나요? 저는 argenx를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국내 투자자 중에서도 한올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경쟁사 피해를 잘 아실 텐데요. 아르제닉스. 네. 네. 뇌질환 자가 면역질의 강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뭐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이든지 유효성의 경쟁사 대비 강점을 갖고 있어서 계속 급증할 거로 생각하고요. 지난 5년 동안 S&P 바이오 지수를 300% 정도 아웃퍼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르제닉스. 중소형주 쪽에서는 혹시 없습니까? 좀 성장성이 유망한 뇌질환 관련해서? 문득 떠오르는 게 롱보드 파마스티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지난 6월에 희귀뇌전증에서 특정 희귀뇌전증의 임상 이상 발표를 잘하고 한 달 뒤에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귀뇌전증이 50여 가지가 넘는데요. 이걸 각각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는데 한 3개월 지나서 룬드베그라는 회사에 전날 대비 54% 프리미엄을 받고 M&A 인수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목해 보시는 종목이 롱보드 파마슈티컬스. 예,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말씀 주셨고요.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좀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뇌질환 치료제, 또 앞서서 설명 주셨던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주셨는데 바이오도 종목보다는 ETF로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제 잘된 시나리오를 말했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ETF를 추천드리고요. 네. 이전에는 이제 S&P 바이오 지수를 따라가는 이런 ETF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느 특정 질환에 그래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뇌질환 치료제라든지 이렇게 특정 질환에 출시되는 ETF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조금 액티브 ETF들이 많겠네요. 네,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ETF도 타임폴리오와 코렉트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임상에 베팅하고 알파를 창출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 바이오 액티브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렇게 두 개가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기전에 대한 다른 치료제들도 또 뭐 ETF 상품이 더 있는 건가요? 액티브는 저 두 상품입니다. 두 상품이 다군요. 글로벌 안티에이징 바이오 액티브는 뭐 어떤 건가요? 이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제 엔타이징을 주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뇌질환 치료제. 지금 앞서서 뭐 다양한 이 종목들을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코액트 미국 뇌질환 치료제 액티브 ETF 저 안에 그 구성 종목을 보면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퇴행성 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당한 인터셀러 테라피스나 카노라 테라피스 같은 정신질환 치료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롱보드 파마스토스 같은 뇌정증과 기타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주가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 여파를 맡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앞으로의 상황은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국 바이오 쪽에? 네,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임상에 베팅하는 거는 시장과 uncorrelated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에서 이런 해소가 되면 앞으로 유망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조한깃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